백옥 같은 피부를 만든 한국인의 미의식. 이번 시간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백옥 같은 피부를 만든 한국인의 미의식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의 기초 화장이 왜 세계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었는지 토의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K-뷰티의 중심이 있는 그리고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한 화장법, 백옥 같은 피부에 대한 미의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두 그림이 있는데요. 하나는 동아대학교 박물관에 있는 미인도고 다른 하나는 간송미술문화재단에 있는 미인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이세요? 이 여인들의 얼굴, 그 앞서 봤던 중국의 미인 또는 일본의 미인들과는 사뭇 다릅니다. 중국은 화려한 화장, 얼굴 전체에 뿌려지는 그림 같은 그런 화장품 내지는 색조 화장. 일본도 마찬가지죠. 빨강, 검정, 하얀색 이렇게 세 가지 색을 통해서 얼굴을 하얗게 이렇게 만드는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화장법은 얼굴의 피부를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화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상에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지금 보시는 걸로 봐서도 아까 중국이나 일본의 화장법하고는 사뭇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선의 미인들은 과한 화장, 또는 아까 일본 화장을 할 때 좀 약간 그 생략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일본은 특히 눈썹 같은 걸 그릴 때요. 눈썹을 완전히 밀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다가 눈썹을 새롭게 그리기도 해요. 중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과한 화장은 원하지 않았어요. 눈썹은 자기가 갖고 있는 눈썹에다가 그거를 시대에 따라서 조금 일자 눈썹이 유행할 때도 있고 또 조금 좀 약간 초승달 같은 눈썹이 유행할 때도 있고 하니까는 그때그때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화장을 하는 방법은 있었지만은 완전히 밀어버려서 형태를 바꾸는 그런 과한 화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입술도 마찬가지예요. 입술의 모양을 더 크게 더 조그맣게 이렇게 그린다기보다는 그냥 약간 볼구스름하게 바르는 이런 정도의 화장을 하고 대신 피부를 조금 더 희고 또 좀 투명하게 만드는 것에 치중하는 것이 한국인 화장법에 드러난 미의식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그런 진한 화장, 과도한 화장 이거 안 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이라고 하는 시대가 유교 사회고 그 다음에 부덕을 권장하는 여인의 덕을 권장하는 사회이다 보니까 좀 진한 화장, 과도한 화장은 일반 부녀자의 화장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수수한 자연스러운 얼굴을 추구했고 그런 얼굴을 좀 더 머리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피부가 조금 더 깨끗하게 보이게 하는 게 좋겠더라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백옥 같은 피부를 만드는 것이 조선 여인들의 초미의 관심사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백옥 같은 피부 어떻게 만들어지냐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백옥 같은 피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피부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수분입니다. 수분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가 영양입니다. 얼마나 윤기가 흐르게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화장법, 미의식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미리 좀 삼국의 미인상을 모두 모아서 어떻게 화장들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비교하면서 그 특성을 고찰해 본다면 한국의 미의식은 좀 더 두드러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제시되는 문장을 보고 O, X 중 하나를 생각해 보세요. 한국은 중국이나 일본과 달리 색조 화장이 발달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부덕이 강조되고 유학적 도덕관념이 팽배한 사회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얼굴보다는 머리카락이 얼마나 길고 풍성하며 검은가 하는 것이 미의 기준이 되었기에 더욱 색조 화장을 경계하게 되었다. 정답은 O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한국인의 미의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국인의 미의식, 백옥 같은 피부라는 거죠. 그런데 그 백옥 같은 피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백옥 같은 피부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청결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얼굴을 깨끗하게 만드냐는 거죠. 그런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의 맑은 물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물로 얼굴을 씻으니까 기본적으로는 청결하죠. 그런데 거기에다 조금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왕실에서는 뭘 썼느냐 하면요, 팥이나 녹두 이런 것들을 썼습니다. 그래서 팥을 껍질을 벗겨요. 그리고 나서 곱게 갈립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다 물을 묻혀서 밑에다가 물을 부어서 그 팥이 가라앉아요. 그러면은 그 위에 뜬 물을 가지고 얼굴을 씻으면은 여기에서 이제 좀 지저분한 것들이 좀 나오죠. 그래서 왕실에서는 이런 조두를 가지고 비누로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사가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실질적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에서 그런 재료를 얻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쌀을 씻고 나면은 그 쌀뜨물이라든가 아니면은 무슨 쌀 겨에서 나온 물이라든가 아니면은 콩깍지 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얼굴에 바르면은 얼굴이 깨끗해지고요. 또 몸에도 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의 그 세정제, 비누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왕실에서는요, 이 조두를 썼는데 그게 이제 팥이나 녹두 이런 가루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얼굴을 깨끗하게 하는 데에는 좀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팥을 잘못 쓰면은 여기서 날비린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실에서는 특히 이 왕실의 그 조두를 사용할 때 날비린내를 없애기 위해서 여기다가 향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는 왕실에서는 이미 향비누를 조선시대 때 이미 사용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선에서는 얼굴을 청결하기 위해서 일단 비누 세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조두로 세수를 하면은 얼굴이 희어진다는 속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끼리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조선시대 때 보면은 개울가에서 많이 여성들이 모여서 빨래도 하고 하다 보면은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얼굴이 하얘졌냐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정월 초하룻날에 그 팥으로 세수를 하면 얼굴이 희어진다라고 하는 속설이 있어서 왕실에서부터 했던 그런 세정법 이런 것들이 일반 사대부가에서도 유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된 것이지요. 자, 그래서 천연세제로 어떤 거를 썼느냐, 그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쓴 것들을 보면은 주로 이제 팥, 그 다음에 콩, 녹두, 그 다음에 콩깍지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사용됐던 것을 문헌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문헌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여인네들끼리 하는 일이고 또 아주 단순한 일이고 하다 보니까 기록에 남아있지 않아요. 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기록들은 어디서 찾았느냐라고 한다면은 이제 왕실에서 대전, 중궁전, 세자궁, 세자빈궁 이런 곳에 달마다 납품하는 진상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물목들이.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매달 보내는 물목 중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왕실에서는 쌀가른 물로 얼굴을 닦았고 그 다음에 팥을 가른 걸로 얼굴을 씻어서 얼굴을 깨끗하게 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기록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은 탁지정리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런 책들을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배고까지 청결을 유지했으면 그 다음에는 이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수분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멀리 사갖고 오고 이러는 건 아니에요. 조선시대 때는. 그러다 보니까 왕실이든 일반 사가든지 간에 다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거죠. 그럼 대표적인 것으로 그런 얼굴에 수분을 주는 미안수로 사용했던 것이 뭐냐면은 박이에요. 박이라고 하는 조롱박 매달려 있는 거 보셨죠? 거기에 보면은 박줄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박줄기를 가운데를 잘라요. 그래서 그 끄트머리를 병 같은 데다가 이렇게 거꾸로 담아 놓아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좀 찐득찐득한 물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그 미안 효과를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수분을 공급하는 재료로 소용이 됩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에요. 오이라든가 수세미즙, 유자, 수박, 토마토, 당귀, 창포, 복숭아잎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수분을 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요. 지금처럼 이렇게 일일팩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을 때
옛날에 어떻게 했느냐면은 오이 갈아요. 오이 갈고 거기다 밀가루 좀 집어넣고 꿀 좀 집어넣고 그래서 갖다 붙인다거나 아니면은 오이를 그냥 얇게 편을 썰죠. 그러고 나서 그냥 얼굴에다 붙입니다. 그러면은 뭐 열기도 뽑아내고 그다음에 얼굴에 수분도 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아주 조선시대부터 찬찬히 내려온 결과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얼굴에 수분 공급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양 공급은 뭘로 했느냐? 배국 같은 피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 윤기가 흘러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윤기를 흐르게 하는 대표적인 것이 꿀입니다. 꿀. 그래서 꿀을 갖다가 얼굴에 직접 바르기도 하고요. 아니면 아까와 같이 그런 여러 가지 천연 재료 속에다가 담아서 넣어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는 면지라고 해가지고 그 계란을 술에다가 담가 놓습니다. 그리고 한 3, 7일 정도 지난 다음에 그거를 얼굴에 바르면 그것이 영양분을 공급했다고 해요. 그런 것들이 바로 규합청서라고 하는 빙허각 이씨가 쓴 백과사전, 당시 백과사전 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 규합청서에 기록되어 있어서 조선 여인들이 이렇게 피부 관리를 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탁지 정리에 수록된 황밀, 꿀이죠. 꿀이 영양을 주는, 피부에 영양을 주는 공급원으로서 역할을 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예전 그 화장품 카피 중에 이런 거 있어요. 먹지 말고 피부에 양보하세요. 네,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뭐 오이라든가 복숭아 잎, 뭐 창포, 수박, 당근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먹지 말고 거기다가 이제 갈아서 꿀 집어넣고 얼굴에 바르면은 영양을 공급해주는 그런 기초 자료로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전총시대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미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백옥 같은 피부입니다. 그런데 그 백옥 같은 피부는 기본적으로 청결, 깨끗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세수를 하고 그렇게 세수를 할 때 거기에다가 녹두를 갈거나 아니면은 뭐 쌀뜨물을 사용해서 사용을 하죠. 그리고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천연 재료를 통해서 수분을 공급하고요. 그 다음에 뭐 꿀이라든가 아니면은 계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하지요. 계란이라고 하는 거에서도 피부에 좋은 영양소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중요한 것은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재료를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무슨 뭐 무역을 통해서 갖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자들이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을 나름대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로 피부 미용에 영향을 주고 수분을 공급했던 것들이 이러한 노하우들이 쌓여서 우리나라 여성들의 피부가 왜 좋은지 이런 것들이 밝혀졌고 그리고 현대 화장품에서 재현되는 그런 기초 화장품들도 전부 다 이런 천연 재료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죠. 그러다 보니까 세계의 모든 여성들이 천연 재료를 사용해서 만든 이 기초 화장품에 열광하는 것이고 이 기초 화장품으로 그런 천연 재료로 만든 화장품은 어느 피부든지 어느 나라의 여인들이든지 간에 큰 부작용 없이 얼굴을 맑고 깨끗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요소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열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